제가 이걸 제 입으로 말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서울 섹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드디어 구독자분들 덕분에 150만 구독자 수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150만 구독자를 달성하게 되면 Q&A를 한번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신제품이 너무 많이 출시되다 보니까 벌써 5만 명 정도 더 늘은 상태에서 150만 구독자 달성 기념 Q&A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댓글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추리고 이것도 어떠한 유용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한 20개 내외 정도의 질문을 제가 추렸고 궁금해 하시는 사항 위주로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질문, 뻔한 질문이지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뻔한 질문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취준생 시절에 저는 전자기기를 중학생 때부터 좋아했었거든요. 매번 돈을 모아서 새로운 전자기기를 구입할 때 그 짜릿함 있잖아요. 아마 전자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품을 알아보고 결제하고 배송을 받고 그 박스를 뜯는 그 즐거움, 그게 너무 좋은데 또 그렇게 이제 힘들게 구입한 제품을 저 혼자 경험하는 것보다 그거를 같이 공유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나도 한번 유튜브 해볼까? 이 생각이 한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로 뭐 돈을 막 많이 벌어야겠다 뭐 그러한 것보다는 진짜 한국에 일하는 영상이 많이 없다 보니까 같이 공유를 해보자 이 마음에 시작하게 된 거예요. 다음, 지금까지 구입한 제품 중 베스트 1, 워스트 1은? 이 질문을 보고 엄청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전자기기를 엄청 많이 구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기억 자체가 많이 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바로 이제 질문을 보자마자 바로 떠올랐던 것을 이제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가장 이제 베스트 1이라고 한다면 저는 에어팟 1세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세대나 노캔 버전보다도 이제 1세대가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이거는 대박이었어요. 그전에도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이 있기는 했지만 에어팟 만큼 그 편의성을 가져다 준 제품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제가 또 음질충이라서 뭐 예전에 뭐 CM7TI, 뱅앤올롭손의 A8, 소니 E888 이런 이어폰도 많이 구입했었는데 에어팟 1세대가 출시된 이후로 유선은 전혀 이제는 쳐다도 안 보고 거의 무선만 쳐다보게 될 정도로 그 선이 없는 편리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에어팟 처음 나왔을 때 구입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했고 아마 그때 거의 직장인 추천 선물로 1위였지. 직장인들이 선물을 받았을 때 가장 좋은 아이템이 에어팟이었을 거예요. 그만큼 만족도가 엄청 높다는 것이죠. 처음에 나왔을 때 콩나물이라고 엄청 놀렸는데 무선 이어폰의 시장을 더 빠르게 이제 만든 게 에어팟이죠. 그럼 이제 가장 후회되는 제품, 이것도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카카오 키보드입니다. 그 뒤로 많이 썼으니까 그래도 봐준다. 카카오 키보드가 싫다기보다는 대체로 중국 제품에다가 그냥 이제 유명한 캐릭터를 붙여서 좀 비싸게 파는 제품들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것을 꼽은 이유도 저는 카카오라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뭐 카카오뱅크도 쓰고 여러가지 굿즈를 구입할 만큼 좋은데 특히 카카오에서 전자기기들은 진짜 뭐 중국에서 말도 안 되는 제품을 수입해서 너무 비싸게 팔아서 카카오인데 전자기기는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구입할 때 너무 흑우처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엄청 검색을 해보고 자료 수집도 많이 하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못해도 편견을 하는 것 같아요. 막 미친듯이 후회되는 제품은 애초에 제가 구입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언박싱 할 때 박스 던진 건 상남자처럼 버리시나요? 아니면 다시 줍나요? 이게 잘 보면 질문에도 약간 답이 있는데 이 박스를 버리기 위해서는 박스를 다시 주어야 됩니다. 요즘 자꾸 재미로 막 이렇게 막 빡던을 하니까 여기 간간이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좀 받고 다시 안 해주냐고 재미있게 빡던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조금씩 소심하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 병맛 인트로 제작 과정이 궁금합니다. 영상을 찍을 때 인트로부터 찍나요? 아니면 본 영상부터 찍어요? 일반적으로 저는 당연히 전자기기 리뷰가 메인 컨텐츠이기 때문에 본 영상부터 촬영하고 편집 과정까지 모두 마치고 업로드하기 바로 직전에 인트로를 많이 찍습니다. 물론 미리 찍어 놓는 경우도 간간히 있기는 해요. 왜 이렇게 제가 찍냐면 인트로를 먼저 찍어 놓으면 이제 메인 컨텐츠를 생각할 시간, 그리고 이거에 너무 집중이 되기 때문에 메인 컨텐츠의 좀 퀄리티가 낮아질 수도 있고 또 이거를 갑자기 생각해야 재미있지 막 이거를 짜고 아이디어를 미리 생각하고 그러면은 노잼이 되기 때문에 인트로는 영상 업로드하기 거의 바로 직전에 찍는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당히 다양하고 많은 제품들을 리뷰해 주시는데 쓰지 않는 제품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거의 대부분 갖고 있고 실제로 배송을 받고도 시간이 없어서 뜯지 못한 제품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여기 옆에 보면 한 달 동안 너무 많이 쌓여있거든요. 최근에 애플 신제품이 너무 많이 출시하는 바람에 또 조회수는 달달할 때
해야 되니까. 아무튼 거의 웬만한 전자기기들은 제가 꽤 많이 갖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면 새로운 제품이 출시했을 때, 만약 갤럭시 S10에서 S20가 출시되었을 때 이것을 이제 옛날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보다 직접 기기를 다시 비교하는 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이제 새로운 세대가 나올 때까지는 갖고 있는 편이에요. 물론 새로운 세대가 나오고 리뷰를 하고 나서 그 이상 갖고 있는 경우는 좀 많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돈 문제보다도 너무 많이 사니까 보관이 조금 버거운데, 그래서 굳이 뭐 깔별로 샀다거나 필요 없는 기기들은 먼저 주변에 지인들이 먼저 연락 와요. 좀 팔아달라고, 아니면 팔 게 있냐고. 그러면 조금 제가 중고 시세보다는 좀 많이 싸게 파는 편이고, 만약에 중고나라에 올리더라도 좀 양심상 조금 저는 싸게 판매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올리자마자 빛의 속도로 많이 연락 오시더라고요. 이썸님의 MBTI는 ENTP형입니다. 이것도 찾아보니까 이제 약간 스티브 잡스랑 같다고 하는데, MBTI 테스트가 할 때마다 살짝씩 다른 것 같아요. 거의 뭐 내가 그 뭐지? ENT까지 똑같았나? 제가 거의 ETP까지는 갖고 N이랑 S가 이제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거의 뭐 ETP는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과 아이유, 그건 못 참지. 이거 당연히 아이유지. 아이유 씨도 아이폰 11 퍼플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유가 아이폰을 갖고 있으니까 아이유를 택하면 둘 다 갖는다. 형, 오늘 팬티 무슨 색? 검은색이랑 남색이랑 섞여 있습니다. 밴드가, 더 정확히는 밴드가 남색이에요. 자, 다음 질문. 술을 자주 드십니까? 거의 하루에 못해도 한 명씩. 흡연 혹은 각종 폐질환을 앓고 계십니까? 제가 흡연은 또 안 해요. 안구 시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수술 기록이 있으십니까? 선천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이거 약간 질문이 이상한데요? 옷이나 로고 상품 굿즈로 판매하실 생각이 있나요? 이건 있습니다. 저는 전자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만 살펴보느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계속 꾸준히 이제 굿즈를 팔아달라는 요청도 많았고, 심지어 팬분들께서 직접 굿즈를 만들어서 이제 팔아도 되냐라는 요청을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섭티를 간단히 만들어서 1차분으로 이벤트로 모두 나눠드렸었고, 피드백도 받고 여러가지 이제 좀 개선된 디자인된 도안도 많이 받았는데, 먼저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피드백과 도안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일일이 모두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은 하나인데 혼자서 영상을 막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거를 모두 다 하다 보니까 이섭티를 1차분으로 만들고 나서 그거를 막 개선하고 막 일할 시간이 좀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것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이제 돈을 받고도 이제 팔아달라는 요청도 많았고, 저는 처음에 1차분은 그만한 퀄리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벤트로 모두 나눠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굿즈를 위해서 새로운 직원도 곧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여러 사이트에서 브랜드만 제공하고 제작 주문하는 방식의 그냥 일반적인 굿즈가 아니라 제대로 가성비가 괜찮은, 일반 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착용하고 또 퀄리티도 좋고 입고 다니기에도 좋은 그러한 굿즈를 만들려고 지금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짝을 안 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여러 공장을 이제 이미 많이 돌아보면서 컨택하고 있고, 이제 재질도 많이 살펴봤고,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마지막 협의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테크 유튜버를 제외한 다른 주 컨텐츠를 한다면 뭘 하고 싶은지, 제가 자동차도 좀 관심이 많아서 약간 좀 취미 생활처럼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있거든요. 그냥 일상생활이나 브이로그도 조금 해보고 싶기는 합니다. 몸이 지금 혼자라서 못하지 직원이 조금 더 채용이 된다면 할 거예요. 최근에 취미 붙은 건 요즘 여러모로 이슈인 부동산인데, 저는 아직 불인이라서 전문적인 컨텐츠보다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뭐 임장을 가보고 살펴보고 집을 구입하기까지의 과정, 이러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형, 이사가면 자취템 컨텐츠 부활 가능할까? 재미있게 봤었는데 이거는 이사를 가면 예정이긴 한데 이 컨텐츠 자체가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자꾸 일반 자취생 입장이 아닌 자꾸 점점 비싼 제품을 구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여러 가지를 하기에 좀 어려웠는데 다시 하고 싶은 컨텐츠이긴 합니다. 다음 자동차 리뷰는 예정된 일정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만들어주세요. 다음으로 하게 된다면 아마 스팅어 2년 사용기 요거를 해보고 싶어요. 확실히 2년 동안 매일매일 타보니까 장단점이 뚜렷한 그런 자동차랄까. 수많은 이섭짤이 생성되고 있다는 걸 아시는지, 이섭 루피짤 보자마자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이야, 요즘 친구들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완전 막 나도 이거 보고 너무 재밌었는데, 더군다나 저는 제 짤이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저를 좋아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진짜 무슨 말을 하면은 그게 다 짤로 생성되는 것 같아서 무섭긴 한데 감사하더라고요. 현대카드 한도, 이거는 진짜 찐팬인 것 같은데, 제가 현대카드 이제 그린 그 카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학생이라서 거의 100만원이었나? 130만원이었나? 진짜 엄청 작은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빡빡하게 이제 조금 구입하는 정도였고, 지금은
현대카드의 한도는 총 2천만 원입니다. 아마 직장인분들께서는 이게 큰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것도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 카드사마다도 모두 다른데 오히려 저는 현대카드보다 뭐 삼성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이러한 카드들의 한도가 훨씬 더 높고 현대카드의 한도가 가장 낮은 편입니다. 아니 저는 현대카드로 이제 전자기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쓰고 그것도 맨날 선결제 하는데 아니 한도를 안 늘려줘요. 여태까지 나온 핸드폰 중 그 시대 대비 제일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폰이 무엇인가요?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한국에서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아이폰 3GS가 아닐까요? 이것도 이전부터 아이폰이 한국에 계속 출시되기를 바랬지만 어떠한 이유로 이제 들어오지는 못했고 KT가 처음으로 아이폰 3GS를 한국에 들어왔는데 야 이것도 처음에 이제 사전 예약으로 배송할 때 우체국 대란이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예약을 하고 우체국까지 가서 이제 가져올 정도로 아이폰에 대한 열정이 엄청 났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아이폰을 지금 또 이제 좋아하시는 유저분들은 그때부터 이제 꾸준히 써오셨던 분들이 거의 코어층이 아닐까로 추측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1세대 아이폰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옴니아 1을 썼던 유저로서 한국에서 처음 아이폰 3GS를 처음에 딱 접했을 때의 그 느낌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하드웨어도 그렇지만 그 소프트웨어가 와 핸드폰이 이 정도까지 쓸 수 있나를 경험하게 해주는 기기랄까. 이게 아직까지도 옴니아를 생각하면 그리고 LG의 초콜릿폰도 레전드였고 그 스카이의 붐붐폰 이런 것도 진짜 레전드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제 기억 속에 남는 것은 피처폰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겔토도 괜찮았지. 던져도 부서지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았는데 그건 거의 좀비폰이야. 내 갤럭시 중에서 레전드폰을 뽑으라고 한다면 갤럭시 S2, S3도 좋긴 했는데 물방울 디자인 사실 내 취향은 아니었고 나는 이제 갤럭시 S4, 그 2, 4 그 다음에 6, 그 엣지가 그때 처음 나왔나? 9, 그 다음에 20 요게 거의 10도 좋았다. 레전드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폰은 아마 제가 4S인가 5, 5S 6 전까지는 아이폰을 안 썼을 거예요. 6도 안 썼나? 6S부터 썼나? 중간에 제가 갤럭시 S4랑 LG G2를 오래 쓴 기간이 있어서 완전 아이폰만 쓴 유저는 아닙니다. 여자친구 있나요? 아시잖아요. 우리 미니 2명 있습니다. 가 아니라 사실 이제 실제로 2년 넘게 만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사실 거의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서울 색어킹의 사건의 전말이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뭐 서울 야스킹 이렇게 막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야스야? 제가 이걸 제 입으로 말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다들 궁금해 하시길래 사실 진짜 별건 없지만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한날 제가 누워서 아이패드로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임인지도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거든요. 제가 약간 퍼즐 푸는 게임, 러스티 레이크 같은 시리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게임 아마 비슷한 종류의 게임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 게임을 실행하자마자 애플의 게임 센터 아이디가 꼭 있어야만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거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무난히 그날따라 그거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냥 이것저것 평소에 쓰는 아이디 여러 개를 입력해 봤는데 이거를 한 10번 정도 도전했나? 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열받길래 아니 뭐야 뭐 아이디 뭐 이것저것 해도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요것도 안 돼 그건 대체 뭐가 되는데 하길래 설마 이것도 되나 싶어서 야스킨까지 입력을 하고 이것만 하면 또 재미가 없지 또 이것만 하면은 분명히 있다고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앞에 그냥 저는 지금 이제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야스킹 한번 해보자 싶어갖고 딱 입력을 하고 확인이 아니라 그때 아마 OK라고 떴을 거예요. OK를 누르자마자 아니 그동안 10번 동안 시도했던 아이디는 다 안 되고 이거는 한 방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솔직히 진짜 이거를 잊고 살았어요. 게다가 그 테스트 영상을 할 때도 제가 편집을 하면서 이게 나온지도 몰랐는데 와, 그 찰나의 순간을 발견하신 분들 진짜 이거는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게 갑자기 막 논란이 많이 생기길래 약간 쫄아서 어쩌지 하고 이제 그 부분을 지우려고 했었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야 막 이리저리 막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다들 좋아하시길래 역시 나도 나지만 우리 구독자도 구독자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뭐 공중파에서도 쓰는 말인데 뭐 야스가 나쁜가? 오히려 저는 그 단어 자체를 쓴다는 걸 숨기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별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이제 요거를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게임센터 아이디 그 터지고 나서 서울 섹시킹으로 바꿨어요. 지금까지 유튜버 이서브로서의 활동에 대한 소감 혹시 보람을 느낀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느끼는지 알고 싶어요. 솔직히 지금은 제가 진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놀 시간 없을 정도로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힘들긴 해도 또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니까 즐겁기도 합니다. 최근에 공들이는 부분은 좀 좋은 컨텐츠, 이제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는 시간도 많고 간혹 알아봐 주시는 구독자분들을 보면 그 댓글을 봤을 때 더 뿌듯하기도 하고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이러한 컨텐츠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 그게 많지는 않지만 좀 알아봐 주시는 분들 계시니까 저는 이것을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나름 네임드가 되니까 진짜 근거 없는 루머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 이상으로 얻는 장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보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예전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금액으로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해요. 무엇보다 사실 제가 노력한 만큼 컨텐츠가 잘 나와주고 그에 따른 좋은 이제 반응이 나오게 된다면 그게 진짜 돈보다도 더 좋은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꼭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모든 전자기기 분야에 각각에서도 이제 전문가분들이 있지만 또 각각 또 속속이 있는 이제 부품들에 대해서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최대한 정보를 많이 이제 미리 이제 검색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리뷰를 하다 보면 간혹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때 갑자기 제 영상에 댓글로 등판해서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들 정말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구독자분들이 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성장하고 결과적으로 매일매일 더 나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아직도 제가 생각했을 때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들도 많고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항상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부족한 얼굴 그리고 이 발음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진짜 많은 악플을 받았는데, 이러한 이제 악플을 볼 때마다 지금도 사실 지금은 괜찮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솔직히 이제 제가 처음에는 한 1, 2년간은 좌절을 많이 하기도 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댓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이제 발음도 이제 개선하려고 노력도 하고 연습을 해서 지금까지 초창기보다는 좀 많이 나아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얼굴은 이렇게 태어난 걸 그냥 받아들이세요. 솔직히 우리 동지잖아. 아무튼 어느덧 155만이라는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덕분에 매일매일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많은 고마움을 이제 보답하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더 좋은 컨텐츠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제 안정적인 기반을 좀 마련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더 못한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라이브를 켜서 Q&A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리뷰할 제품들, 요 레이저 토마호크 직구한 거, 그 다음 삼성 G7 오디세이 페이커 에디션 구입한 거, 그 다음에 라이젠 시리즈도 지금 제가 지금 다 갖고 있고, 액박 플스 좀 할 게 많습니다.